역사상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인자, 독재자,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답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은 살인자가 아니라 배신자들의 자리였어요.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속 가장 충격적인 배신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맞은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3월 15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도 악몽을 꿨다며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무시했습니다. 원로원에 들어서자마자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칼이 쏟아졌습니다. 총 23번 찔렸어요. 그 순간 카이사르가 본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브루투스, 카이사르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어요. 내전에서 저편에 섰다가 붙잡혔을 때도 카이사르가 살려줬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자리까지 줬어요. 그 브루투스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마지막 말, 브루투스 너 맞아. 이 한마디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는 이유는 그 배신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브루투스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는 카이사르가 독재자가 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 로마에는 또 다른 내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결국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습니다. 공화정을 지키려다 오히려 제국을 만든 거예요. 브루투스는 그로부터 2년 뒤 전투에서 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원전 44년보다 더 오래전 200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들었어요. 제자들 중 회개를 맡을 만큼 신뢰받는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가 말했어요.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설마 저는 아니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유다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대가는 은화 30개였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어요. 3년간의 신뢰를 노예 한 명 값에 판 거였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돈 때문이라는 설, 정치적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설, 예수를 강제로 행동하게 만들려 했다는 설까지. 분명한 건 그 배신 이후 유다 자신도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회로 은화 30개를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론 유다라는 이름은 지금도 서양 문화권에서 배신자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 루시퍼에게 머리부터 물어뜯기는 세 명이 있어요. 브루투스, 카시우스, 그리고 가론 유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레지스탕스, 즉 저항군들이 활동했어요. 목숨을 걸고 나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지스탕스들이 계속 잡혔어요.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는 거였습니다.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레지스탕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르네 하디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레지스탕스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1943년 6월 레지스탕스 지도자들이 비밀 회의를 하는 장소를 나치에 알렸습니다. 그날 회의 장소에 나치가 들이닥쳤어요. 레지스탕스 지도자 장 물랭을 포함한 주요 멤버들이 체포됐습니다. 장 물랭은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어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르네 하디는 전쟁이 끝난 후 두 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두 번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그가 배신자라고 보고 있어요. 진실은 그가 1987년 죽을 때까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196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 정보기관 MI6의 고위 간부 킴 필비, 그는 영국 첩보계의 전설이었어요.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동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언젠가 MI6의 수장이 될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킴 필비는 소련의 스파이였어요. 무려 25년 동안 영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소련에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국 요원들이 소련에서 사망했는지
알 수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창생 5명이 함께 소련 스파이로 활동했습니다. 케임브리지 5라고 불리는 이들이에요. 영국 최고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이 자국을 배신하고 소련을 위해 일했던 거예요. 킴 필비는 1963년 발각 직전에 소련으로 망명했습니다. 소련에서 훈장까지 받았어요. 1988년 소련에서 사망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조선을 점령해 갔어요. 그 과정에서 조선의 일부 사람들이 일본을 협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 있었어요. 경상도 지역 지방관 중 일부가 일본군에게 선문을 열어준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군은 더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은 수치의 기억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역사상 배신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배신자들의 결말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브루투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론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킴 필비는 소련에서 나름 잘 살았지만 가족도 없이 외로운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배신자들에게 가혹합니다. 그들은 잠깐의 이익을 얻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배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게 역사가 배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스토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